자, 지구과학 41쪽 채점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 2번 답은 1번. 3번 A는 시베리아기다. C는 북태평양기다. A는 겨울철이고요. C는 여름철이겠죠.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5번의 답은 4번. 6번의 답은 4번. 7번의 답은 5번이고요. 8번의 답은 C, B, A. C, B, A. 9번의 답은 5번이고요. 10번의 답은 2번. 11번의 답은 2번. 12번엔 4번. 13번에 니은, 디귿.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5번. 17번에 2번. 18번에 1번이고요. 19번에 3번. 20번에 3번. 21번에 가는 디귿, 리을. 다는 기역, 비읍. 가는 디귿, 리을. 나는 기역, 비읍. 22번엔 5번. 자, 질문 해보세요. 다 모르는 거 다 물어. 일단 일단 이런 거 빼고 3번 8번 3번 8번 8번 7번 1번 7번 7번 6번 13번 13번 16번 빨빨 불러봐. 14번 17번 많다. 많으니까 괜찮으니까 부르라고 빨리빨리. 18번 19번 21번 22번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다음 그림은 어느 날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기상 요소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처음에 무슨 풍이 불었어요? 처음에 지금 요렇게 있었죠. 이게 풍향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풍이에요? 남서풍이 부는 거거든요. 요 긴 게 하나가 5짜리예요. 5짜리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10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로 바뀐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었죠. 맞아요? 그럼 이건 무슨 풍이 된 거예요? 북서풍. 네, 북서풍이 됐고요. 풍속은 얼마 됐어요? 긴 거 하나만 있으니까 5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시커멓게 칠한 게 구름의 양이거든요. 흐렸던 거고요. 맑아진 거예요. 가볼게요. 풍속이 약해졌다. 맞아요. 10이었던 게 5가 됐으니까. 소나기, 여기 있는 요 기호가 역삼각 형태로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씩 요게 소나기 기호예요. 요게 뭐라고요? 소나기 기호라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린 후 맑게 개었다는 말도 맞아요. 기호는 상승하였고 기압은 하강하였다 그랬는데 기호는 15짜리가 기온을 나타낸 거는 15에서 12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080이라고 했고 130으로 돼 있지. 여기 080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1008 뜻해 헥토파스칼을 뜻하는 거예요. 1의 자리하고 뒤에 있는 소수점자를 표현한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건 뭘 뜻해요? 130이라고 써 있죠. 여기 요건 얼마라고? 1013 헥토파스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앞에 10하고 10만 붙여주면 돼요. 아니 그러면 980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여기 근데 숫자가 800 이렇게 있어요. 그럼
80은 너무 높거든요. 그럼 이거 앞에 9자 써주는 거예요. 98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래서 50보다 낮으면 10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5보다 숫자가 커지면 앞에 9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 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기도를 나타내는 기호. 옛날에 많이 나왔더니 요즘 잘 안 나와요. 안 가르쳤던 건데 그겁니다. 그러면 1080에서 1013이 됐으니까 기압은 높아졌겠네요. 맞아요? 기호는 낮아진 거고 기압이 높아진 겁니다. 디귿이 틀렸고요. 투기는 남서가 북서풍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맞는 건 기억,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3번 보러 갈게요. 3번. 그림, 이건 뭐야? A가 시베리아 기단이잖아. 겨울철이고요. B가 오호츠크의 기단이잖아요. 초여름이고요. C가 북태평양이란 여름이고요. D가 적도기단, 태풍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E는 양쯔강 기단, 봄, 가을을 나타낸다고. 3번은 질문하는 게 뭐야? 아예 공부를 안 해.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3번 같은 거 질문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6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온대 저기압 부근에 생기는 두 전선을 표시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6번에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온대 저기압이 있으면 왼쪽에 이렇게 뾰족이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 저기압이라고요. 북반구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한랭전선 D, 여기가 한랭전선 앞, 여기가 온난전선 D, 여기가 온난전선 앞이에요. 여러분 구름은 어디 생긴다 그랬어요? 한랭전선 뒤쪽에서 좁은 지역에서 뭐가 생긴다고? 저근형 구름이 생긴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온난전선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서 뭐가 생긴다고? 층은형 구름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온도도 높고요. 날씨도 맑다. 구름 없으니까 맑은 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해됐어?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이런 건. 1번 가는 한랭전선이에요. 나가 온난전선이고요. A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위쪽은 차가운 공기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죠. 그럼 여기가 차가운 따뜻한 공기고요. 여기는 다 차가운 공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A 차가운 공기고요. B가 따뜻한 공기고 C가 따뜻한 공기, D가 차가운 공기예요. A 부분의 기온이 B 부분보다 높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 가 전선보다 나 전선 이동속. 이동속도는 누가 빨라? 한랭이 빠르다고 얘기했죠. 이 빠른 한랭이 나중되면 얘를 쫓아잡는다고. 그래서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따라잡아서 합쳐진 걸 뭐라 부른다고? 폐색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A 부분은 한랭 전선 뒤쪽이니까 소나기 맞잖아요. B 부분은 구름 없으니까 밝다. 4번이 답이네요. D 부분은 무슨 구름이 생긴다고? 층은형 구름이 생긴다고. 이거 계속 하다가 얘기했잖아. 몇 번을 얘기했냐고.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 설명할 때 좀 들어 잘. 딴짓좀 하지 말고. 열심히 들었어요. 또 억울한 척 표정하네. 나는 왜 보내 그러고 있네. 걸리지나 말아 좀. 설명하는데 딴 생각하고 멍 때리지 말고. 7번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단의 경계면에서는 온도, 습도, 바람 등이 불연속적이다. 예,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정체 전선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전선으로 장마가 생긴다. 맞아. 온난 전선은 한랭 전선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측은형으로 맞죠? 한랭은 온난 전선보다 경사가 급하고 적은형으로 다 맞잖아. 폐색 전선은 온난의 속도가 느리고 한랭이 빨라서 겹쳐지는 거잖아. 5번이 틀렸죠. 8번 다음 그림은 폐색 전선을 나타낸다. 그림 가에서 X, Y의 단면이 다음 그림과 나와 같았다면 그림 가의 A, B, C 지역의 공기를 온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럼 C가 당연히 온도가 제일 높겠죠. 맞으요? 네. 그 다음에 B, A에서 계속 밀려가는 거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낮은 거고요. 어쨌든 C가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 거기가 따뜻한 공기라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A, B는 중요하지 않아. 네.
13번 가볼게요. 13번 보세요. 다음 그림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거다. 태풍의 발생과 이동에 대한 설명은 맞는가?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아니야. 적도에서는 오히려 안 생기고 적도에서 살짝 위로 올라와야 돼. 적도는 위도 0도잖아요. 위도 5도 정도에서 보통 생겨. 5에서 10도 정도에서.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틀렸어요. 니은 태풍의 이동 경로는 0에서 30도 지역은 여러분들 무역풍 지대고요. 30에서 60도 지대가 편서풍이잖아. 처음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다가 편서풍 지대로 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게 돼요. 니은도 맞고요. 태풍은 저위도의 열과 수증기를 당연히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겠죠.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 14번. 다음 그림은 2003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준 태풍 매매 진행 경로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태풍은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몇 번 얘기해. 열대 저기압 중에서 바람이 17m/s 이상을 보고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뭐라고? 저기압이라고. 뭐라고? 저기압. 저기압은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아까 했잖아. 진짜. 태풍이야. 태풍은 열대 저기압인데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불어온다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대야? 편서풍 지대지. 편서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쪽으로 치우쳐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럼 봐봐. 얘가 태풍이면 여기 보라고. 태풍의 왼쪽이 바람이 세냐 오른쪽이 세냐 봐봐. 편서풍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오른쪽이 더 세. 여기가 내 세죠. 편서풍하고 태풍의 풍향이 같은 방향, 여기는 반대 방향이잖아. 태풍의 오른쪽을 그나마 바람이 세니까 어떻게 해? 위험반원이라고 얘기해. 위험지대라고. 여기는 그나마 풍속이 약하니까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태풍의 오른쪽이 더 피해가 커요. 실제로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면 훨씬 더 피해가 크다고.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자, 그림 봐. 14번. 바람에 의한 피해는, 야, 지금 보세요. 부산은 태풍 오른쪽이죠. 대전은 태풍 왼쪽이죠. 그래서 부산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때 장난 아니었어. 부산에 컨테이너 실는 타워 크레인 있잖아. 이게 다 넘어갔어. 엄청난 양의 인명피해,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태풍 매미가 그거 같이 진행해서. 혹시 그 매미가 진짜 매미예요? 어? 다시. 이름을 혹시 그 매미가 진짜 매미예요? 태풍의 이름은 태풍 주변 국가 12개에서 1년에 2개씩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그 이름 24개를 추첨을 해가지고 태풍 발생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했던 태풍 이름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와서 큰 피해를 줬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13일 이후 보세요. 거기 보시면 13일 이후에는 그 까맸던 게 없어지죠. 태풍이 이제 풍속이 약해졌어. 그러면 저기압 형태로 바뀌는 거야.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디귿 11일 이후 태풍의 진로가 확 바뀌었죠. 이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 바뀌는 거라고.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3번. 16번. 16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거기 보시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야. 그래서 A가 고기압이에요. A가 뭐라고? 고기압. B는 뭐예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거든요. 저기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큰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죠. 쓰세요. 서고동절하고 써. 서고동절하고 뭐라고 쓴다? 서고동절. 겨울? 네, 겨울철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대표적인 기압 배치가 서고동조예요. A는 고기압이야. 고기압은 왜 공기가 많아?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왔어. 하강귤이야. 틀렸어. 하강귤이니까 구름이 있던 구름도 없어져.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라고. 그래서 고기압은 날씨가 맑은 거고 저기압은 날씨가 흐린 거고.
3번 B보다 C의 중심기압이 더 높아 낮아? 봐봐. 낮아요. B가 낮아 C가 낮아? C가 C가 낮아.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B는 저기압이야.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어 들어가야지. 틀렸잖아. C 지역은 저기압이다. 맞네 5번이. 푼 거야. 17번 기압 배치가 일기도가 같을 때 서울지방, 야 서울지방 봐봐. 풍향 보라고. 풍향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야 돼. 그럼 고기압이 북서쪽에 있고 저기압이 남동쪽에 있으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와야겠지.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야 된다고. 그리고 기압이 어느 정도야? 서울은 1020 정도잖아. 그치? 1020보다 조금 높겠네. 그럼 220이라 써있는 답 북서풍이고 220이라 써있는 거 뭐 있어? 2번. 2번 뿐이 없잖아. 18번 야 대륙선기후 해양선기후 설명해줬잖아. 대륙선기후가 비율이 작아서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어. 그래서 일교차 연교차가 크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8번 19번 서울은 선생님 봐.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여기에 뭐 있어요? 파리 있어요. 파리. 여기에 서울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다 무슨 지대라고? 편서풍 지대라고. 그럼 파리는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에 있던 공기가 와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가져요. 서울은 대륙에 있던 공기가 오기 때문에 무슨 기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다. 파리가 연교차가 작고 서울이 연교차가 개 크다고. 말씀드렸잖아. 파리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 가지고도 얘기했잖아. 서부 지역에는 LA랑 동부 지역에는 뉴욕이랑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치?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는 그래프 해석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서울에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다. 봐봐. 오른쪽 그래프를 보라고. 8월달 서울 봐봐. 6월에서 8월달까지가 비 개많이 오잖아. 그럼 여름에 집중되는 거 맞죠?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왼쪽 그래프 보라고. 서울이 훨씬 더 높고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교차는 서울이 크다. 니은도 맞네. 서울은 여기 봐. 대륙의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해안 기후라고 부르고요. 파리는 대륙의 서쪽에 있어서 서해안 기후, 서안 기후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3번. 21번. 21번 가를 보세요. 이거 서거동전이에요. 뭐라고요? 서거동전. 그럼 무슨 철이에요? 겨울. 겨울철이죠. 나는 뭐가 보여요? 장마전선 보이죠? 그럼 초여름이에요. 다는 태풍이 보이잖아. 태풍. 그 다음에 남고북저 형태의 남고. 이거 여름이야. 여름. 남고북저. 나는 다는 남고북저 여름이라고. 가는 겨울이고 다는 여름이니까 열대야는 여름, 꽃샘추위는 봄, 사만사오는 겨울, 한파폭설은 겨울, 황사산불은 봄, 집중호우 수해는 여름이잖아. 그럼 가에 해당하는 게 뭐야? 겨울이니까 디귿과 리을이겠고, 다에 해당하는 게 여름이니까 기역과 비읍이 되겠지. 이해됐어? 네. 22번 가와 같은 기압 배치는 남고북저가 아니라 서고동저지. 틀렸고, 나의 일기도에는 장마전선이 있다. 맞네. 다 일기도엔 태풍 나타나 있잖아. 저 아래쪽에 등압선의 간격이 되게 조밀하게 되는 그게 태풍이야. 맞고, 라와 같은 기압 배치는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이게 봄매에 해당하는 거. 보통 이동성 고기압 적용하거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그래서 뭐? 5번. 오늘은 어디 가냐면 페이지 113쪽으로 갑니다. 113쪽. 문제는? 자, 숙번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홀수를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짝수를 해오시면 되고요.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115쪽까지만 하면 돼요. 네. 116쪽은 안 해도 됩니다. 몇 쪽까지 한다고? 115쪽. 115쪽. 제가 홀수는 다 풀을 거고요. 짝수를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1번.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가 선명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수권. 네, 공기가 파란색을 띠긴 하지만 그 파란색이 바다를 비춰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수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공기가 파래요? 하늘 안 파라요? 공기가 파란 게 아니라 공기가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거든요. 그 파란색이 쫙 퍼졌는데 이게 바다에 비춰지고 그게 우주에서 볼 때 파란색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3번. 수권의 역할. 생명체에 물을 공급한다. 당연히 맞겠고. 눈과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으킨다. 맞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산시키다. 맞아요. 남는 에너지를 모자라는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5번. 수권에 분포하는 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일 많은 A 뭐예요? 해수. 뭐라고요? 해수. 자, B는 해수를 뺀 것 중에 제일 많아요. 이게 뭐예요? 담수. 빙하.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고. 아, 그냥. 바닷물이 아닌 건 다 담수라 불러. 그럼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B가 뭐라고? 빙하야, 빙하. 빙하 다음 많은 게 뭐예요? 지하수고. 그 다음에 강과 호수입니다. 뭐가 제일 많다? 바닷물 빼고는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고,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순이라는 거 까먹지 마라. 자,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래요. A가 수권의 대부분 맞고, A는 B보다 염류 함량이 높다. 짜잖아. 맞고, B는 주로 남극과 그린란드에 분포한다. 맞잖아. 빙하니까. B를 연구하면 과거 기후 변화. 빙하 연구하면 과거 거기에 갇혀있는 공기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이 틀렸겠죠? 7번. 지구 전체 물 중 약 0.62%를 차지한다.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뭐야? 지하수. 지하수. 9번 보러 가겠습니다. 표는 지구상의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물의 부피 비를 나타낸 것이다. A가 당연히 해수고요. B가 빙하겠고요. C가 지하수입니다. 기억 A는 해수 맞네요. 니은 인간은 주로 B를 수전으로 항해. 누가 빙하를 처먹어 이씨. 아, 빙수. C 틀렸고요. 디귿 C 토양이 오염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C 지하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답 4번 11번 수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 보자. 물도 자원이라 불러서 수자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수자원으로 사용되는 게 네 가지예요. 뭐라고? 몇 가지라고? 네 가지. 수자원. 자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순서대로 할게요. 농업용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아직도. 그 다음에 유지용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유지용수. 유지용수. 하천,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유지될 때 필요한 물. 그게 유지용수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 뭐라고? 생활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뭐가 제일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농업용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급격히 양이 많아지는 건 저 네 가지 중에서 뭘까요? 급격히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건 농업용수. 생활용수. 아,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지니? 아니요. 도시를 없애고 논밭을 만들진 않잖아. 생활용도 사람이 많아지고 생활 환경이 높아지면서 물 쓰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급격히 많아지는 것보다 생활용수다. 읽어볼게요. 지구상의 물 중 이용 가능한 물 맞아. 그걸 수자원이라 부른다고. 수자원의 양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지. 지역, 야 수자원이 개 부족한 나라도 있잖아. 어디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사막 많은 동네들 있잖아. 그냥 오일 마시면 되죠. 너 오일 먹어. 내가 사줄게. 응? 오일 오일 1리터만 먹어. 병원에 바로 실려가. 한 1톤. 위세척해야 돼. 정도만. 1톤. 가. 그리고 팔 거면
먹어요 1톤. 먹고 팔아. 야무 되게 먹어야지. 자, 3번. 우리나라 수자원은 대부분 강과 호수에서 온다. 이것도 맞죠? 지하수는 파야 돼. 너무 힘들어. 빙하는 있지도 않고. 4번. 우리나라의 수자원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수는 생활용수 아니에요.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씁니다. 4번이 틀렸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수자원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적으면 작은 편이에요. 13번. 우리나라 수자원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 농업용수 사용량이 가장 많다. 맞아. 맞다. 문명의 발달과 증거로 생활용수 사용이 증가한다. 맞아. 우리나라 수자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건 해수와 빙하야? 아니요. 말도 안 되죠. 답 3번. 15번.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징을 옳은 것 고르래요. 여름철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다. 맞아. 마시는 물은 주로 지하수를 개발해? 아니에요. 해수를 끓여요. 오래. 뭐에서? 농업용수 그 조금 이용하지 않아? 자, 잠깐만.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유지용수요. 수돗물은 강이야. 팔당 내 강호수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팔당댐에 팔당호에 있는 물을 정수를 해서 그게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까지 오는 거예요. 수돗물 먹어 가서. 먹은 적 있어요. 죽지 않아. 네, 먹은 적 있다니까요. 자, 알겠다고. 디귿.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급해 강물이 빨리 바다로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답이 3번. 17번. 수자원의 관리 방안으로 적절치 않은 것. 물을 아껴 쓴다, 물을 재사용한다, 해수를 감소한다, 댐을 건설, 수전 확보한다, 오염된 하천은 수조 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틀린 거. 5번. 5번. 여기에. 19번.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틀린 것. 빗물을 모아 사용한다, 폐하수 처리시설을 강화한다, 절수형 제품 물을 절약한다, 해양 심증수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댐 건설을 통해 물을 저장 사용한다. 1번. 4번.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아니 4번. 1번. 4번. 해양 심증수 끌어다 개발해서 사용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 진짜로. 19번에 답해서 4번. 나머지는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다수면 삼다수.